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맛보는 웹툰 리스트 이마툰입니다. 오늘 소개할 웹툰 동화작품을 바탕으로 재창작된 웹툰 3선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수요일에 연재하는 계모인데 딸이 너무 귀여워입니다. 주인공 이백학은 아동복 디자이너로서 아이들을 공주님으로 만드는 행복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30세 때 과로사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이백학은 눈을 뜨자 백설공주의 계모 아비게일로 환생하게 됐습니다. 환생 후 아비게일은 블랑슈 공주에게 행했던 지난 무례를 사과하고 후회한다고 전합니다. 블랑슈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갔으며 왕은 아비게일과 단둘이 얘기하는데 정말 무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며 아비게일이 블랑슈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왕에게도 반성한다는 얘기를 하며 어떤 것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각방을 쓰자고, 나머지 하나는 그의 딸 블랑슈를 애정어린 손길로 아껴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대답을 들은 아비게일은 화가 난 상태로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백설공주 악역 계모가 아닌 블랑슈에게 푹 빠져버린 딸바보 아비게일의 끝없는 딸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백설공주로서 악역인 계모의 관점을 바꾼 작품입니다. 악역이 아닌 딸바보로서 말이죠. 그래서 작품 내 아비게일의 행적을 보면 딸바보로서 이만한 딸바보가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6월 18일 기준 최신화 30화까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일요일에 연재하는 신데렐라를 곱게 키웠습니다입니다. 주인공은 신데렐라 동화에서 나오는 어느 한 인물에 빙의하게 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주축인 계모 밀드레드로 말이죠. 하지만 밀드레드는 자신을 계모에 빙의시키는 상황을 만든 정치불명의 작자에게 욕을 날릴 정도로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생활하게 됩니다. 밀드레드는 죽은 두 번째 남편 덕분에 없는 살림의 세 딸을 보살피게 됐는데 그중 막내가 바로 주인공 신데렐라였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던 중 일머리가 없어 잔실수가 많은 그녀였지만 빙의한 밀드레드는 아무 차별 없이 그녀를 아껴주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던 때 성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성에서 열리는 데뷔 당트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모인 밀드레드는 당연히 모두 데려갈 생각이어서 딸의 드레스를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네 사람은 드레스를 맞추기 위해 시내로 내려갔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신이 나서 따로 떨어진 사이 밀드레드와 부딪히고 대충 사과한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그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그를 붙잡아 억지로 끌고 오던 중이었는데 그 사이 밀드레드에게 접근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밀드레드와 부딪힌 사내의 보호자로 보였는데 처음 본 상태에서 반말과 무례한 태도에 그녀 또한 화가 나서 조금 따졌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첫째가 그 사내를 데려오자 밀드레드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느 식당에 대한 입장권 같은 반지를 건네주고 떠납니다. 그 후 둘째와 셋째가 합류하게 되면서 시내에서 볼일을 보러 거리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계모로서 모든 딸이 차별 없이 잘 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계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신데렐라로서 주인공의 관점을 신데렐라가 아닌 그녀의 계모로 바꾼 작품입니다. 그래서 원작에 차별받는 신데렐라가 아니며 딸 셋을 잘 키우기 위한 엄마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은근히 로맨스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현재 6월 18일 기준 최신화 40화로 시즌이 끝나 휴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웹툰 카카오 페이지에서 매주 토요일에 연재하는 램프의 아미나입니다. 마법의 도시 파즈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미나는 영문 모를 일이 일어나 도망치던 중 아는 사람을 만나 현 상황에 관해 알게 되고 별의 재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재단에 도착하자 의장을 만났지만 곧바로 반란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미나는 마법을 시전하였지만 반란군을 막지 못했는데 반란군이 의장 앞으로 가자 의장은 바로 자살해버렸습니다. 제압된 아미나는 상황을 보며 반항하던 중 반란군이 쓰러진 것을 봤고 연기가 난 것을 보니 지브릴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지브릴에게 다가간 아미나는 냉혹한 현실을 들었으며 그가 하늘을 나는 배에 그녀를 억지로 태웠습니다. 아미나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지브릴은 아무것도 모르던 그녀를 혼자 살아남게 만들려고 했고 결국 그녀는 그곳을 벗어나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도착한 수정동굴에서 회귀하기 위해 지브릴이 건네준 램프로 마법을 시도했지만 마법은 실패하였고 그녀의 몸은 연기가 되어 램프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램프 속에 갇힌 아미나가 처음 깨어난 것은 80년 후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지만 마력을 3번 쓰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두 번째로 깨어나게 됩니다. 암살단에 의해 상처를 입은 자카르는 아미나를 암살단으로 착각했지만 얼마 안 있어 암살단 2명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마법사 아미나가 아닌 램프의 요정으로서 태수의 아들 자카르와 만나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사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썸네일에 적힌 제 최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모티브는 알라딘으로서 소원을 들어준 알라딘의 관점을 인간 마법사로 바꾼 작품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펼치는 형제 간의 대결 속에서 서서히 이뤄지는 램프의 주인과 요정의 로맨스가 정말 마음에 든 작품입니다. 현재 6월 18일 기준 최신화 80화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동화 작품을 바탕으로 재창작된 웹툰 3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빠빠.